네, 매주 금요일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투자해 볼 만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YG차이나의 정인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강달러 기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점점 더 임박해 오면서 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는 우선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무르익다. 올 연말 끝나기 전까지 한 번쯤은 금리 인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스턴 연준 은행장이죠. 12월 달에 금리 인상 적절. 지금 현재의 경제 속도라고 하면 12월 달쯤에 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그 발언과 이유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세 기조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원 달러라든지 유로 달러 같이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의 그 가치를 표하는 인덱스인데 그것이 93에서 최근에 99.25까지 급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적인 달러의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달러 유로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N달러를 많이 보고 있죠. N달러 같은 경우도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 또한 그 원달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슈팅을 많이 하고 있죠. 뭐 1120원대에서 1150원대까지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달러가 뭐 유로 대비 또 N 대비 또 원화 대비해서 강세 기조를 뗐었을 때는 우선은 첫 번째로서는 국내 시장을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4, 5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대거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장중에도 푹푹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증시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이라기보다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차익도 중요하지만 환차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시에 대한 폭보다도 오히려 환차익이 더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앞으로도 출회가 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주도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N도 지금 약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달러와 N달러가 모두 다 지금 약세,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약세가 됐었을 때도 수출주들도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주들 뭐 단순하게 원달러가 약세가 돼서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처럼 N달러도 같이 움직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부분은 꼭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원유라든지 아니면 금 가격 많이 떨어졌죠. 최근 들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 금 가격과 원유 가격도 대부분이 이제 뭐 배럴당 달러 가격, 그러니까 달러당 배럴 가격을 지금 수치를 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금 가격과 원유 가격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최근 들어서 더 빠지는 모습,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자 손해된 우려와 함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사무시장 가격 흐름도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차익 실현 매물이 간간히 출현되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세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4,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럽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다른 나라 갈 때는 중국이 못 가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주춤할 때는 중국 혼자 오르는 그런 디커플링이 가장 강한 국가의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무려 10%의 지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동안 뭐 뉴스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뉴스죠. 뉴스가 이렇게 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것이 아니냐,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MSCI 편입 여부가 13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 지금 질질 끌어졌었죠. 이 부분이 만약 됐었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가속차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여기와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 포지셔닝이 애매합니다. 지금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될 텐데 그 갭을 메꿀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물량 추세가 나올 수 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 단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MSCI 편입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와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저께죠, 이제, 알리바바가 광군제에서 16조 5천억 원의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알리바바가 뭐 반년치를 한 번에 뭐 달성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소비 심리가 그렇게 꺼져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지셔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 종목들 중에서도 중국 쪽에 진출하는 종목도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뒷심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포지셔닝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또 발빠르게 수혜주를 꼽아봐야 될 텐데요. 강달러 기준뿐만 아니라 중국의 MSCI 편입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재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 증시만 박스권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박스권 탈피가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달러의 기조가 언제,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신흥국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조금씩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한국장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한국장은 아무래도 독립적인 변수보다도 종속적인 변수가 더 크죠. 미국과 중국을 보면서 체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까지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시장 흐름도 전략을 한 번 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는 보승국제홀딩스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 기업 뭐 홍콩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스포츠 브랜드를 중국 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 나이키 같은 경우 지금 뭐 예전에 이 시간대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나 아디다스 모두 다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인기에 대한 몰입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4분기의 주문액이 27%의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 특히나 그 중국 내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내에서도 뭐 화성인더 같은 종목들도 이쪽 회사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단에서 스포츠 의류 브랜드는 모두 다 열풍을 불고 있고요. 특히나 뭐 요즘 엉짱녀나 여러 가지 몸짱남 그런 것들 모델들 나왔을 때도 모두 다 트레이닝복 또 스판지지를 입고 오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패션에 대한 부분 등산복을 평상시 입고 다니는 것보다도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트렌드는 단기간이 아니라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보승국제홀딩스가 과연 주가가 싼 것이냐 비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우선 2015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PER이 18배, 내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3.5배이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고 특히나 EPS 성장률이 지금 37%에 증가하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PER이 20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보승국제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G 차이나의 정윤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